예, 오늘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화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언제적 이제 말인지 아십니까? 2025년 6월 2일. 오늘 6월 5일이죠. 투표하기 하루 전날인데요. 이날 이재명 이제 지금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밑에 기사 내용을 조금 확대해 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12.3 비상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도 엄청나게 숨어 있다. 이들이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시 대선운동 과정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의지를 열어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날 처벌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집권 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슬쩍 나오긴 했지만 다시 보내야지 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불과 며칠 전 기사인데요. 대통령 취임식 어제 있었죠. 취임식 때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했던 단어 뭐죠? 내란이라는 단어를 취임식에서 무려 몇 번 썼냐면 4번이나 썼습니다. 4번이나 썼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뒤인 오늘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 소위를 번개불에 콩뿌듯이 열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에서 또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 특검법입니다. 이 내란 특검법, 자, 말이 뭔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제 특별 검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란 특검의 범위라든가 또는 내란 특검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연 정말로 내란 특검을 순수한 내란 특검이겠느냐, 아니면은 내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국민의힘을 분쇄시키는, 아니면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키는 그런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특검이 당초에는 2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60명입니다. 당초 40명이었는데 여기서 20명을 늘려가지고 60명이나 됐습니다. 지난번에 최순실 사건 때 특검이 2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사를 하고 또 구속을 시켰는데 거기에 3배가 넘는 엄청난 수사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 이 60명을 전국에서 선발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규모의 특검을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쏟아볼 것이냐,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아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 특검 한 명당 지금 국회의원 수를 거의 2명씩 이렇게 수사를 해도 뭐 아주 내밀하게, 아주 깊숙하게, 아주 잔인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특검 한 명이 국회의원 2명씩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로 만들었다라는 게 또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체포 동의안을 발부를 시킬 것이고, 체포 동의안을 발부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당 위원 정당 이제 심판 제청까지 가는 그 코스를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내란 특검법을 이렇게 대규모로 만든 게 아니겠느냐. 이재명 후보가 불과 얼마 전에 대선 기간 내내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투표 며칠 전에 국민의 힘도 내란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게 지금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기대했던 민생과 경제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은 전부 싹 다 들어가고 취임 첫날부터 바로 정치 보복에 들어갔다.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칼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도 같은 내용으로 원픽을 뽑았는데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사실상 그 어제 취임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의 첫 번째 이제 임기가 시작된 날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첫 번째 날에 통과를 시킨 것이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입니다. 3대 특검법이라는 것은 내란,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병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검사 징계법은 지금까지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겠다는 것이죠. 즉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징계를 하니까 누가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준희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 3대 특검법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저는 한 세 가지 문제점을 꼽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본인이 이야기했던 통합 뭐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거짓말인 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죠.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일단 인사에 있어서 그런 어떤 통합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김민석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했는데 이게 무슨 통합입니까? 그다음에 정권 어떤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3대 특검법의 내용은 명백히 정권 보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검법에 관련해서 수없이 많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임 첫날에 이런 것을 했던 것은 결국 전 정권을 깡그리 이제 무시한다 뭐 이런 어떤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특검 추천이 통상적으로 여야 한 사람 한 사람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특검 추천을 민주당 한 명,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한 명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여야 간에 저 국민의힘 한 명 어떤 추천권도 완전히 박탈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규모 면에서 지금 총 120명입니다. 세계 특검. 내란 특검이 60명.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40명.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이 20명인데요. 그 120명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인데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수가 2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찰청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2개 일선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둑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어떤 민생 어떤 수사 검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은 이제 돌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로지 이제 검사들은 이제 정권 어떤 보복용으로 이제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참 우리 국민의힘이 참 그동안 순진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뭐 검찰을 뭐 활용을 못 하니까 특검을 이런 걸 했는데 근데 만약에 여당이 되면 과연 이제 특검법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킬 거냐, 특검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 왜 검찰들을 자기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이 좀 순진했던 게 이게 특검이 딱 되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많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요 사건만 딱 수사를 딱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수사 사항이 이 내란 수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고한 것도 인지 수사도 다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것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샤넬 백도 그렇고 특히 또 명태균 관련한 이런 공천 과정도 지금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내에서 벌어진 이런 공천 과정까지도 샅샅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당의 어떤 이미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특검법을 이렇게 신속하게 했느냐? 저는 정권 보복도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돌리기 위해서 결국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반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돌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특검법을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조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이제 대통령, 제 입에 좀 달라붙지 않는데 그 단어가 어쨌든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본인에게 지금 쏠려 있는 사법 재판 리스크가 살아있죠. 이제 6월 18일 날 이제 재판 이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고 또 7월 달에 대북송 관련된 재판이 또 열릴 예정입니다. 본인 그때 열릴 때마다 본인에게 이제 시선이 많이 쏠리겠죠. 그거를 어떻게 분산시키죠? 더 큰 이슈, 더 자극적인 이슈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란 특검 대규모 검사 120명이나 동원하는 세 개의 특검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하루 종일 이 뉴스만 보도대로 이 소식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겠는가. 즉 자기에게 쏠리는 시선을 덮기 위해서 정치 공작용으로 이런 특검을 들고 온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그 내란 특검에서 저는 아까 그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 직접 겨냥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굴 겨냥하느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겨냥을 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겨냥을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한테 만약에 수사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직무 정지 또는 이제 직무 배제를 시켜가지고 잠깐 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카드로도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묻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카드로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법에 의하면 국회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을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어떻게 한다 그죠? 5분의 3, 즉 180명만 동의를 하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만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김정숙 여사도 동등하게 한다면은 그는 아마 국민들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이제 영부인 관련된 의혹인데 김정숙 여사는 들여다보지 않고 김건희 여사만 들어보겠다. 자, 이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다분히 애초에 노골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제 이 특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숙 관련된 뭐 수사는 뭐 당연히 뭐 이 특검의 또 대상이 아니니까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공허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고 앞으로 이런 어떤 사항들이 어디로 사실 불똥 튈지는 모릅니다.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20명에 불과한 그 특검에서도 잘 아신 것처럼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60명, 40명, 최이병 20명인데 지금 인지수사까지도 다 지금 허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 들어오는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또 특별한 또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이화영? 지금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 확정했습니다. 즉 7년 8개월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800만 불 송금에는 이재명의 북한 방문 그리고 또 스마트 어떤 팜 건설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800만 불을 이화영과 쌍방울이 북한에게 송금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대로 이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났다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과의 어떤 관계 여부인데 사실 이미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도 이미 이재명하고 뭐 관계 있다는 많은 증거 자료 정인이 이미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지사가 하고 있는 일을 지사였던 이재명이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더 경기지사에게 더 많은 보고를 했을 거고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오히려 더 강하게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삼척 동자도 뭐 이재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이제 이재명은 이제
재판에서 유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재판 중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대법원의 어떤 수도 대법관 수도 지금 14명에서 30명까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3대 특검법을 이제 오늘 이제 발동을 해서 조만간 특검 임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될 건데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윤석열 우리가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왜 그 이전에 좀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어떤 수사를 빨리 정강석화처럼 빨리 해치워지지 못했는지 참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담당했었던 한동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이런 어떤 일을 하지 못했나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개별 사건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없지만 이제 법원 행정청을 통해서 이제 수사의 속도,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는 행정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긴 소홀했다는 거.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던 거 정말 큰 패착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십시오. 취임한 그 다음 날 바로 본인들이 했던 말을 뒤집어가지고 정말 뻔뻔하게 정치 보복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당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그때 더디게 느리게 우리가 했었을까?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대장동이라든지 또 성남 FC, 통계 조작이라든지 백현동. 또 뭐 많은 사건들이 이미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것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 좌파의 프레임이고 당시에 담당했었던 어떤 수사파트 이원석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소홀히 한 것이죠. 참 지나간 어떤 버스였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 3대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어떤 정치 보복과 동토의 계절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